안녕하세요. 올리브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지석 원장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흔히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게 어떤 모양이 어울릴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코 수술의 디자인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높이를 얼마나 높일까가 되겠는데요. 코의 높이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콧대의 높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코끝의 높이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높이는 콧대의 높이는 3.5에서 4mm 정도인데요. 콧대를 높이고자 하는 높이가 바로 사용되는 실리콘 보형물의 두께가 됩니다. 4mm 두께의 보형물을 사용하면 콧대도 4mm 정도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끝의 높이의 경우는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원할 때는 콧대와 코끝을 높이는 정도를 비슷하게 하거나 코끝을 콧대보다 한 1에서 2mm 정도 약간 더 높이는 정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직선 라인을 만든다면 통상적으로 콧대를 4mm 높일 때 코끝도 4mm 정도 높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약간의 직반 라인을 만든다면 콧대를 4mm 높일 때 코끝은 이거보다 약간 더 높게 5mm 정도로 높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화려한 모양을 만든다면 콧대를 4mm 높일 때 코끝은 6mm 이상 높여야 됩니다. 코끝은 보형물이 아니라 귀연골, 비중경연골, 늑연골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높이게 되죠. 여성분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3.5에서 4mm 정도의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시지만요. 아주 살짝 높이는 경우라면 1이나 2mm 정도, 많이 높이는 경우라면 5mm나 8mm 정도 보형물을 사용하는데요. 5mm나 8mm라고 하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콧대가 거의 없으신 경우라 5mm에서 8mm 높여도 많이 높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수술 전 콧대가 원래 높은 경우 또는 콧등이 튀어나온 약간의 매부리가 있었던 경우라면 1, 2mm 정도만 살짝 높여도 수술 후 높고 화려한 모양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수술해드린 분 중에 콧대가 평평하고 아예 없어서 12mm 두께의 보형물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런 보형물들은 기성품이었어서 별도로 주문 제작해서 사용했었고요. 무려 12mm 높였지만 수술 후 모습은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정도였습니다. 즉 콧대의 높이는 원래 코의 높이나 형태,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상적인 높이를 설정하는 데에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은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어울리는 코의 높이를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개발한 4D 가상 성형 시뮬레이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포토샵 형태의 시뮬레이션보다 더 정확하고 즉각적이고 입체적인 모양 확인이 가능해서 상담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신기해들 하시죠. 방법은 이것처럼 이렇게 높이별로 제작된 모형을 콧대에 직접 부착하여 수술 높이와 모양을 가늠해 보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어떤가요? 코끝의 높이나 모양만 간단히 시뮬레이션 보기 위해서 면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콧구멍에 이렇게 면봉을 넣고 살짝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죠. 네. 집에서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씩 해보시고요. 이제 그렇게 높이 몇 미리 올라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높였을 때 이제 의사한테 보여주면 요 정도면은 어느 정도겠다. 네. 그렇게. 네. 코수술 디자인 관련하여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코의 라인입니다. 코의 라인은 일반적으로 직선, 직반버선, 반버선, 버선형 라인으로 구분하는데요. 직선은 콧대와 코끝이 일직선으로 쭉 내려가는 형태이고요. 직반버선은 콧대에서 직선으로 내려가다가 코끝이 살짝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 직반버선 라인이 가장 자연스럽고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라인이 되겠습니다. 직반버선 라인보다 약간 더 커브가 들어가는 것이 반버선 라인인데요. 좀 더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버선형은 콧대와 코끝에 상당한 커브가 많이 들어가는 라인인데 다소 인위적이거나 수술한 티가 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담 시 어떤 라인이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께 저는 직반버선 라인, 줄여서 이제 직반 라인이라고 하죠. 직반 라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장 무난하고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라인이기 때문이죠. 잘 나온 직반 라인은 전문가가 봐도 수술 여부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반 라인은 연예인으로 따지면 신세경 씨나 송혜교 씨 코 라인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기 많은 라인은 직선 라인이고요. 그 다음은 반버선 라인 순입니다.
버선형은 요즘 인기가 많지 않은 편이고요. 이러한 코 라인 디자인은 흔히 콧등이나 보형물의 컵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콧대와 코끝을 높이는 정도를 조절하여 커브를 만들게 됩니다. 콧등보다 코끝을 한 1에서 2mm 정도 더 살짝 더 높이면 직반버선 라인이 되고요. 콧등보다 코끝을 점점 더 많이 높일수록 커브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반버선형, 버선형 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원리죠. 다만 드물게 콧등에 이 많은 커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미간이 높고 콧등 중간이 낮은 형태의 보형물을 사용해서 콧대의 커브 정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코 수술 디자인 관련해서 세 번째 사항은 코의 각도입니다. 특히 얼굴 평면과 콧대가 이루는 각도가 중요한데요. 서양인의 경우 이 각도는 보통 30도에서 40도입니다. 동양인의 경우는 25도에서 30도가 평균적입니다. 대부분 자연스러운 코 모양은 이 정도의 각도가 좋겠고요. 간혹 미간이 낮고 코끝이 높은 형태로 35도에서 40도 정도의 각도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보형물의 형태와 코끝의 높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간이 높고 코끝이 낮은 보형물일수록 각도가 적어지고요. 미간이 낮고 코끝 쪽이 높은 형태의 보형물일수록 각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코끝을 높이는 정도가 적을수록 각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코끝 높이가 높아질수록 각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 코 상태보다 과도하게 각도를 조정하는 것은 어색하거나 인위적인 느낌 또는 기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얼굴과 코의 각도 이외에도 이마에서 미간, 콧대의 각도, 그리고 비주와 입의 각도, 비승각 등을 고려하여 수술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이므로 역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수술 디자인과 관련하여 마지막 사항은 코끝의 모양입니다. 동그스름한 모양으로 할지, 샤프한 모양으로 할지, 슬림한 모양으로 할지, 볼륨감 있는 도톰한 모양으로 할지, 콧구멍 사이의 기둥인 비주를 앞으로 뺄지 아니면 안으로 넣어줄지, 코끝과 비주가 이어지는 부분 여기를 약간 곡선 형태로 할지 아니면 직선 형태로 할지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코끝 디자인은 동그스름한 모양의 약간 슬림한 모양이며 비주는 콧날개보다 1, 2mm 정도 살짝 더 내려온 정도, 코끝과 비주가 이어지는 부분은 약간 부드러운 곡선 형태인 모양입니다. 이런 형태가 가장 자연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는 모양입니다. 코끝 모양 디자인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본인의 코끝 모양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코끝 모양을 지나치게 슬림하게 하려거나 샤프하게 하려거나 모양을 많이 바꾸려 할 경우엔 티가 나거나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의 디자인은 단순히 코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이 얼굴의 크기, 그 다음에 길이, 형태, 그 다음에 광대뼈의 돌출 정도, 돌출입 여부, 중앙안면부의 함몰 정도, 전체적인 얼굴의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후에 이에 맞춰 디자인하는 것이 좀 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예쁜 얼굴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큰 경우, 광대뼈가 돌출이 많이 된 경우, 입 돌출이 있는 경우, 중앙안면부 함몰이 있는 경우는 약간 더 높이감이 있는 코 모양이 어울리고요. 얼굴의 길이가 긴 경우는 미간이 낮고 코끝이 오똑한 형태의 디자인이 얼굴의 단점을 커버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 모양의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혹시 내용이 다소 헷갈리거나 더 고민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네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노련한 전문의는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디자인해 드리니까요. 잘 모르실 경우는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 믿고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 성형TV 성형외과 전문의 반준섭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